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국내 최고 환경재활용 기업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회장님 소리 들으며 겉으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 심장 한켠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요.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딸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온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 어린 나이에 제 품에서 사라진 딸.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고 아빠, 이 노래 불러줘 하던 목소리가 귀에 선명해요. 그때 딸에게 선물했던 오르골,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빛이 바랜 그 오르골을 틀 때마다 들려오는 멜로디. 그 멜로디만이 제 딸과 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일부러 현장 시찰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이미 동생들과 조카에게 대부분 맡겼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살펴봐요. 겉으론 직원들 챙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딸이 어디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비서가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도 알지만 이건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폐기물 처리장은 언제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 맡은 구역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멜로디는 분명 제 딸이 어릴 적 즐겨 부르던 그 오르골 노래였어요. 너무 익숙해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분류. 작업장 한 구석에서 한 여직원이 상자 위에 앉아 무언가를 닦으며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고 부서진 오르골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오르골 분명 제가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멜로디가 담긴 오르골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설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쩌나 괜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입술선,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제 아내를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표를 슬쩍 보니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딸 한서윤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던 딸이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에서 부서진 오르골을 닦으며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가서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저 직원에 대해 알아봐. 가족관계, 출생기록, 고아원 기록까지 전부.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서는 놀란 눈치였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럭들이 오가는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그 맑은 멜로디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왜 제 딸이 이곳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 제 동생과 조카, 그놈들이 있을 거라는 걸요. 비서가 서둘러 가져온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그녀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마주하니 심장이 저릿하게 조여왔어요. 한서연 25, 고아원 출신, 보호 종료 후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2달 전 이 폐기물 처리장에 입사. 그녀의 삶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넘길 때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저는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출생 기록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신원불명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당시 상황이 이상했다고 기록돼 있더군요. 이름도 원에서 새로 지어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하고 제 딸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조사해. 서연이가 고아원에 맡겨질 당시 누가 데려다 줬는지 반드시 찾아.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는 비서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혼자 집무실에 남아오르고를 손에 쥐었습니다. 태엽을 감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딸 서윤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아빠, 이 노래 또 들려줘 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해맑은 미소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바로 제 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25년 전 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 형님, 서윤이가 없어졌어요. 그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고 경찰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동생과 조카가 슬그머니 회사를 장악해가기 시작했죠.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고 제 딸을 없애고 결국 회사까지 차지하려던 그들의 계획.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다시 잃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튿날 새벽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는 어제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그녀는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오르골 조각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거 오르골인가요? 서연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네. 오래된 거라 소리는 안 나지만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켰습니다. 물 한 병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런 일 많이 힘들죠?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어요. 뭐, 이제 익숙해요.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니까요. 그 순수한 대답에 오히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멜로디 자주 부르시나요? 서연이는 오르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린 서윤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기 어려워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생과 조카, 형님, 요즘 현장 구경을 자주 다니시네요? 동생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덧붙였어요. 폐기물장에서 특별한 인연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그 말에 저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놈들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저 직원들 챙기는 거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조카의 눈빛은 이미 매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형님, 괜한 정주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저는 놈들을 보내고 난 후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동생과 조카의 모든 비리를 조사해. 그리고 서연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라. 비서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오르골을 돌렸습니다. 멜로디가 귓가를 맴돌며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제 움직여야 할 때야. 딸을 지켜야 해.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누구도 내 딸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다. 비서가 서연이의 고아원 기록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아원에 맡겨질 당시 서연이는 누군가의 계획 아래 철저히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완벽히 지워진 채로요. 여기 보십시오, 회장님.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아원 기록지의 일부분이 복사돼 있었어요. 40대 초반 남성, 깔끔한 정장 차림, 고급 승용차 이용. 단 몇 줄의 인상착의였지만 제 눈앞에 그놈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동생? 겉으로는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충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제 모든 것을 탐하던 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쓰기 일쑤였고 늘 고급스러운 외모를 유지하던 그놈이 아니고서야 저런 기록이 남을 리 없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딸을 빼앗고 저를 속이고 회사를 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의 존재마저 지워버린 그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오히려 그놈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으니까요. 더 조사해. 고아원 당시 상황, 그리고 동생과 조카의 움직임까지 전부. 비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하지만 너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 이미 뭔가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오르골을 손에 쥐었습니다. 멜로디가 다시 귓가에 흐르자 마음 한켠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동생과 조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조카는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여유롭게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동생 역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요즘 건강이 좋아 보이시네요. 동생이 비아냥 섞인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말짱하네. 회의 내내 놈들은 느긋했습니다. 이미 회사가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폐기물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던 서연이, 그리고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이 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일부러 조카를 따로 불렀습니다. 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요즘 회사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조카는 비웃듯 고개를 젖히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삼촌께서 현장 일에 정신이 팔려 계시니 누군가는 회사를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의 건방진 태도를 보니 이제는 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일부러 미끼를 던졌습니다. 혹시 폐기물장에서 본 그 직원, 한서연이라는 친구 기억나나? 조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저는 확신했어요. 놈은 서연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여자요? 그냥 고아 출신 아닙니까? 삼촌, 괜히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 정주면 피곤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놈은 여전히 서연이를 없애버릴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 동생과 조카의 비리, 횡령, 그리고 서연이에 대한 모든 증거까지. 이번에 끝장을 본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빛에서 결의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오르골을 손에 쥐고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더 이상 늦으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폐기물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서연 씨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차 가져와. 당장 출발해. 차 안에서 제 손은 오르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어요. 조카놈이 결국 일을 벌였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발 제발 내 딸에게 아무 일 없게 해달라.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업장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외쳤습니다. 한 직원이 놀란 듯 저를 쳐다보다가 구석을 가리켰어요. 그곳에 피범벅이 된 서연이가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팔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어요. 서연아. 저는 구급대원을 밀치고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가족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렇소. 내가 보호자요. 서연이의 흐릿한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힘겹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구급차가 출발하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놈들을 놔두지 않겠다고.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장 직원들 말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랍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연 씨가 있는 쪽으로 폐기물을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놈들이 끝장을 보려 했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끝장을 볼 차례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튀었지만 아플 겨를도 없었어요. 작업장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서연, 서연이는 어디 있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순간 작업복을 입은 한 직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구석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들것에 실린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의 이마에는 선명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팔은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숨이 막혀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이를 구급차에 태우려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잠깐만요. 보호자입니다. 제가 보호자요. 구급대원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그 가느다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아. 이제 안전해요. 내가 여기 있어. 서연이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세 눈을 감아버렸어요. 구급대원이 급히 문을 닫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난 후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다가오자 저는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사고 원인 당장 파악해. 비서는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조카 쪽에서 손을 쓴 게 분명합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상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서연이를 노릴 줄은 몰랐어요. 놈들이 끝장을 보려 했군. 서연이를 병원으로 보낸 후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비서는 이미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동생과 조카가 저지른 비리, 횡령, 그리고 유괴 사건 관련 자료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눈앞에서 저를 속이고 회사를 좀먹은 놈들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어요.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군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비서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조카.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동생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놈들이 뭔가 눈치챈 겁니다. 잠시 후 조카에게서 도착한 문자 한 통. 삼촌,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 여자 아직 숨부터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끝장을 보자. 저는 바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 경찰도 대기시키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섰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이마와 깁스한 팔, 초췌한 얼굴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들어서자 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왜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저를 그저 회장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주머니에서 오르골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거 제가 닫고 있던 오르골과. 저는 조심스럽게 오르골 뚜껑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멜로디 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윤아. 넌 내 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모도 없는 사람인데. 저는 조용히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서윤이가 오르골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그녀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고 금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리고 이젠 내가 널 지킬 거야. 서연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서윤아.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병실 안에는 오르골 멜로디와 함께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서연이, 아니 서윤이가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흐느끼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끝내겠다고. 그리고 그 불행의 씨앗인 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서윤아, 내일 이사회가 열릴 거야.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힐 시간이야. 서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눈에서 결의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 딸이 맞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다. 널 찾기 위해 지난 25년을 버텼단다. 그 말을 들은 서윤이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도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내일 놈들에게 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이사회장은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유롭게 회의장에 들어왔어요. 조카는 여전히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비웃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동생은 능청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렇게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동생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조카는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어요. 설마 폐기물장에서 일하던 그 여자 때문에 이 난리를 치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바로 그 직원 이야기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준비된 자료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여기 있는 이 직원 한서연. 너희가 사고로 처리하려던 그 아이 말이다. 조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도 잔뜩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놈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놈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회의장 안에 퍼졌어요. 이 멜로디 기억나겠지? 내 딸 서윤이가 어릴 적 즐겨 듣던 곡이다. 회의장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내 딸 한서윤이다. 그 순간 조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년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아니, 그 애가.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놈이 스스로 말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비서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고아원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과거 유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여기 있는 게 너희가 내 딸을 빼앗고 고아원에 버린 증거다.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조카는 이성을 잃은 듯 이를 갈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저는 조용히 마지막 서류를 꺼내 놈들 앞에 던졌습니다. 횡령, 배임, 회사 자산 유용. 이미 경찰도 모든 걸 확인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든 채 다가오는 모습을 본 조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라고. 우리 가족 아니었습니까?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형님, 난 억울해.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싸늘하게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조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래봤자 전현이 내 딸이라는 것뿐이잖아. 무슨 수로 우리를 무너뜨릴 건데? 저는 조용히 회의장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서윤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서윤이는 조카와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증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세상은 곧 알게 될 거야. 조카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놈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삼촌, 넌 후회하게 될 거다. 조카가 발악했지만 저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동생은 끝내 울먹이며 끌려갔습니다. 조카는 끝까지 악에 받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제 놈들은 더 이상 저와 서윤이를 위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놈들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간 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윤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서윤아. 서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을 되찾자.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조용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되찾은 딸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서윤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남아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서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부서진 오르골 조각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우리 같이 고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둔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평생 간직해온 오르골 본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오르골이 완성되었고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이번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멜로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 후 서윤이는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폐기물 처리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딸이 아니라 당당히 제 옆에서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첫걸음이었어요. 직원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딸 한서윤이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서윤이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서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윤이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오르골을 올려두고 우리는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드디어 서윤이를 찾았어.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어. 서윤이는 손끝으로 아내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오르골의 뚜껑이 열리더니 멜로디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우리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서윤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사 업무를 익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책임감까지 모두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서윤이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배경에는 우리가 함께 완성한 오르골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은 때때로 잔인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결국 사랑과 진실이 이긴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멜로디는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